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 는 놀림을 당합니다. 창조를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또라이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걔네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중고등학생들 인구가 3%라는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기 전 사람들 4%니 5%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세대가 지나면 한국은 3%, 4%의 아주 작은 인구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20세기 후반에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약화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를 했고요. 학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가 달라졌다, 문화가 달라졌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과학 신화적 사역이 약해서 젊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제 관심이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오실리안 미래교회 4.0이라고 했습니다. 1.0을 초대교회, 고대교회인데 특징이 공감유착관계 그리고 유연한 조직, 소그룹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초대교회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유연한 신축성이 있는 역동적인 교회였고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실제 현실로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경륜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믿었으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2.0은 중세, 근대, 모던, 현대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 이렇게 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구역이 있고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가 중세에서 시작이 돼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그 제도적인 교회에 장점이 있죠. 제도적인 교회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교회 3.0은 이제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모던을 넘어서서 포스트 모던 문화를 소화하고 그 포스트 모던 맥락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혹은 서구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회 3.0입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도 굳건히 제도를 유지해가며 시스템적으로 존재하지만 포스트 모던 젊은이들의 생각을 수용해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2.0에 있다, 3.0에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뭐 통계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저기 이제 흐름을 보고 또 방송 TV를 보면 제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교회 3.0의 그 탈계층적, 시스템적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청바지 입고 자켓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젊은 어린 청소년 크리스찬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한국 교회는 고전할 거다. 3%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3%가 난 바닥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노력을 하면 오히려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오면서 부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과학 친화적인 영성 공동체다. 지금 과학 얘기를 하면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딥블루라는 AI가 이제 체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이겼어요. 3단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습니다. 네로 도메인에서 이제 지금 4단계 우리가 와 있습니다. 리전 베이스드, 그래서 언어 패턴, 이미지 모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챗GPT 4, 5가 있고요. 그록 4, 제미나이 2.5 있는데 그록 4 같은 경우는 시연을 한 거를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어설픈 PhD 박사들은 그록 4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명과학적으로 나를 분석을 해보면 나는 화학물질로 구성된 유전자, 물질로 구성된 분자나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주의하고, 그러니까 과거 실존주의와 신실존주의, 전 짬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MIT의 앨런 라이트만이 초월하는 뇌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존재하는데 이 나는 화학물질로 구성된 나. 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거를 초월했어요. 그런데 나는 존재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리 같은 AI를 만들어서 독극물을 갖다가 파괴한다거나 팬옵티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제레미 벤덤이 그 경제학자죠. 국부론을 쓴 사람이. 그 죄수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이거를 일자로 건물을 지면 관리하고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덜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덜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반 원형으로 이렇게 지어요. 지어서 가운데 이렇게 딱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이리로 해놓는다거나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직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팬옵티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 옵티콘, 팬옵티콘입니다. 이것이 팬옵티콘이라는 말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사생활 침해와 연계돼서 계속 보편화될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죠. 개인정보 지금 뭐 사인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효력이 있을까 미래 사회에서 요거만은 모종을 합니다. 모종을 해서 심어놨는데 이게 안 자라요. 한 달 동안 안 자라더니 나중에 자라는데 잊어먹지 않고 고추처럼 딱 생긴 게 이렇게 모양을 갖춰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아사기 고추는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도 전에 따서 한번 먹어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감탄하는 거는 어떻게 잊어먹지 않고 이 고추의 씨가 조그만 모종이 커서 고추 모양을 만드느냐 이거죠. 이것은 생물학자들이 유전자 정보에 담겨 있다. 유전자 정보가 요거는 줄기가 되고 요거는
고추 씨가 되고 요거는 뭐 이렇게 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진화론자들, 생명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왜 그걸 만들었느냐? 우연이라는 거죠, 과학은. 아니죠. 자의식은 기독교 인간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조직신학 책도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침팬지와 원숭이 그리고 이 자의식에 관한 요즘 의식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AI도 의식을 엄청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감정도 그렇고요. 근데 이 자의식은 뭐냐면 침팬지는 2단계 의식밖에 없습니다. 파충류는 1단계 의식, 위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1차 의식이고 2차 의식은 침팬지가 나와 적을 구별하고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2단계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나 먼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 거 기억하고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는, 대비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10년 전의 일을 다시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가끔. 근데 그 새는 그 나침판이 있대요. 그 지구 자기장 나침판이 있어서 그 지구 자기장 나침판을 탐지해서 그 정확한 위치로 왔다가 또 간대요. 그리고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데 꽃하고 이 양자월킴으로 교신을 해서 꽃이 있는 데를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벌이나 곤충이 있거든요. 곤충을 잡아먹고 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짐 알칼릴리라고 중첩되어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지 확신이 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세상의 진화 현상은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이거는 경륜적 현상이다. 생명의 출현도 마찬가지고요. 빅뱅도 우연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필연과 우연이 중첩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사역 현장에서 과학신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영원,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의 스스로의 속성이 있고 세상과의 관계적인 속성에서 전지전능 전제, 전지전능 전제를 과학신화적인 상황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 정의, 사랑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 정의, 사랑인데 이것이 성스러움과 정의와 사랑이 최고의 가치요. 인류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그런 도덕적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친화적인 사역, 과학친화적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지도훈련,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미래교회 4.0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하고 한두 번만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5시에 끝나는 건 줄 몰랐어요. 지금 5시 반인 줄 알았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